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1일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경마가 끝이 났는데요. 야, 저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못하겠더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망쳤어요. 그냥 못할 정도로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야, 마지막 경주도 11텐4가 들어오네. 야, 4를 놓고 때렸는데, 야, 저는 11, 12, 8을 가져갔거든요. 4 놓고 11, 12, 8을 가져갔는데, 야, 그 10이 오는 바람에, 야, 완전히, 그냥 선행을 걔가 가는 순간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요경마는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토요경마와 일요경마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토요경마는 제가 봤을 땐 편성 자체는 뭐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평소와 더불어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경마가 조금 밋밋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대신 이제 제주경마는 조금 어려운데, 제주경마 뭐 언제 쉬웠습니까? 항상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5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승부처는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다나은 누비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이 13초 4에 나갔어요. 야, 이건 뭐 선행 아닙니까? 뭐 이 정도면 선행인데, 요 마필은 반대로 주행검사 때는 데뷔전에서는 요런 능력으로 선행을 가더니만 주행검사 때는 또 12초 8이라는 또 라스트 타임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행검사 때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으니까 결과적으로 7번 다나온 누비는 앞뒤빵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졸전을 펼쳤지만 선행을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베스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 요번에 선행을 가면 직전 대비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어찌됐든 배팅권의 중심에는 7번 다나온 누비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얘보다 빠른 말이 있으면 얘는 불안하죠. 그렇지만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 다나온 누비는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하피버인데, 하피버는 일단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의 능력 미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선행력은 2%가 부족하고 반대로 추임력은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부러질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번, 4번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7번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무조건 가져가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말이지만 4번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좋게 보는 마필이 있으면 4는 빼고 갈 수도 있다. 현장에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착안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가져갈 수도 있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경주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배팅의 중심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배팅의 중심은 아무래도 2번 거센 돌격이란 마필입니다. 자, 일단 우수한 선행력 자체가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능력만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또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2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6번. 6번이 플레이스테이인데 주행검사를 받고서 지난번 데뷔전을 치렀는데 능력 부적절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검을 받았으니까 10만화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만화 다름없는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추진력과 취입력은 나름 상당히 우수하고, 특히나 이 취입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봤을 때는 발주 자체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의외로 좀 빠른 면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2번 거센 돌격과 6번 플레이스 데일은 배팅의 중심이자 기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6번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변수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눈에 띄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6번 상임 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를 2차에 걸쳐 통과를 하고, 자,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발주는 느렸지만 추진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마필은 발주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주 이후에 추진력이 나름 우수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편성이라면 얘가 입상에 실패를 하겠지만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면은 그래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이라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챔피언 삭스라는 마필인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지난번에 선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 편성에서도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직전 경주 시 경주력의 소폭 상승을 이끌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도 선행 선입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갔을 때나 선입을 썼을 때나 사실 능력 갭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선입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다면, 소폭 상승을 보여줬다면 소폭 하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패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선취인력 모두 재상승의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9번이라는 말도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1호 3경주는 전개상 선행선입형 마필들이 득세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자 토요제 3경주에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경마는 승부처가 아니래도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주가 다 토진다라는 개념으로 승부처라는 의미를 갖지 말고
맞히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붙어보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제주교차 1경주도 터진다에 저는 걸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충마도 복병 배당만을 가져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단통도 배당만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야, 충마도 복병 배당마고 단통도 복병 배당마고 여기에 한 마리 더 가져가는 건 완전 배당만을 가져갑니다. 야, 그러면 999도 나오겠네? 맞습니다. 999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승부를 안 했냐? 네 스타일대로라면, 강타쌤 스타일대로라면 당연히 이런 경주 승부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터지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다 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 경주를 승부처로 안 잡은 거예요. 배당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번 경기는 두 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인데, 한 마리는 2번 중문 배당이라는 배당마입니다. 자, 금강교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늘어난 900m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력이 양호하기는 한데 이 양호한 거 갖고서는 취입력의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취입력의 하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페이스가 무너진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또 김다영이가 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안 팔리잖아. 그랬을 때 2번은 버리는 막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능력으로는 나쁘지가 않고 아직까지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의 양호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마필들은 어느 순간에 거리 적성이 맞으면 무조건 취입력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저는 2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이번 경주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마인드킨이라는 말인데,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면서 3착을 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세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 마필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2번 중문 마당이라는 마필도 좋게 보고 있고, 인기마인 9번 마인드 퀸이라는 말도 좋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마리만 가져가야 되는 거야. 2를 가져가든지 9를 가져가든지 한 마리만 가져가야 되는 실정인데, 현장까지 가져가서 한 마리는 빼고 한 마리는 가져가는데, 지금으로는 얘가 40%라면 얘는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저는 2번 9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뭐를 가져갈지 다시 한번 최종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3번 명인 여제라는 말이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인데 저는 이해 안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경주도 배팅의 중심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5번 유니카와 6번 간악산 원더풀입니다. 5번, 6번은 당일 인기바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가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이 올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안정적인 선에서는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9번 시크릿 울프라든지 또 10번 포에이트 누비라든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안 봐. 그러니까 5번 유니카와 6번 간악산 원더풀에 대해서는
나름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마필은 이번 경시 배팅의 중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마필은 배당마를 하나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고 싶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제주경마는 맞힐 수 있는 경주를 승부로 잡았다. 너무 어렵다. 다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 경주를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 제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7번 6탄질주라는 마필과 9번 명품 최강이라는 마필이에요. 두 마필은 가져갑니다. 하지만 바닥에다 깔고 가는 마필이다. 자, 9번 명품 최강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 선입이 가능해서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당일 배당판에서는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또 7번 6탄질주라는 말은 출전마 중에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날라 들어온다면 7번 6탄질주가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7번 같은 경우엔 추입형 강자라고 얘기를 했고 9번 같은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말들은 뭐야? 선입이네. 그러면 여기에 선입형 강자가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번 소주가 승부처는 충마 자체를 완벽한 배당마, 요 선입편 두 마리는 모두가 배당마를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배당까지 기대를 하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 이 경주도 저는 배팅의 중심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파전 양상이에요. 4번 애플 스타일, 7번 붉은 태양, 9번 뷰티풀 아상, 10번 당대초월. 이렇게 4파전 구도로 팔리는데 이 중에서 하나 빼기입니다. 하나 빼보십시오. 4번, 7번, 9번, 10번 중에서 뭐를 하나 빼갖고 할 거냐. 어려운 거. 저는 이놈을 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면 셋 중에서 하나 빼기네? 하나 한번 빼보십시오. 이 4파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에서 옥석 가리기 경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6번 명성 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데 60kg에 가부중을 달고 있어. 그러니까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 이제 되는데 야 60kg 너무 무겁지 않니? 그럼 너 이 말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찝찝하죠. 그 5번 수방사는 거리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안 보는 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을 안 보면 이편성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누구냐면 5번 수방사와 9번 웅진 한라라는 마필이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수방사 같은 말은 사실상 선취임료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 밋밋한 부분이 좀 있고 9번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밋밋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5번보다는 9번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으로 보더라도 도찐 개찐이거든요. 도찐 개찐인데 저는 9번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세게 봅니다. 그래서 9번을 가져가긴 하는데 6번이 명성할리도 그렇고 9번 웅진 한라도 그렇고 2%의 불안 요소가 있잖아. 얘는 가부중에 대한 부담, 얘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5번 수방사라는 말이 있어서 선행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번, 9번이라는 말은 당일 인기마이긴 합니다만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는 바닥에다 깔고 가고 축마 자체는 배당마를 가져가고 아까 얘기했던 6번, 9번을 바닥에다 깔고 가고 한 마리의 배당마까지 가져가서 삼복승 세 방을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이제 6경주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마개부 승부처. 제가 요즘 경마는 뭐라 터트리면 뭐 어떻게 터트린다고 얘기했어요. 멀쩡한 인기만을 빼버린다고 그랬고 또 터질 것 같은 경주는 안 터지고 대끼리가 꾸역꾸역 들어오고 반대로 이거는 무조건 안 터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 대가리가 훌러덩하면서 그냥 와장창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마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도 이 말이 능력마라고 생각을 하고 경마에 임하고 있는데 그 능력마가 훌러덩해버리면 맞힐 재간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나마도 경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맞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경마장 처음 온 사람은 뭐가 축이 뭔지 후착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머 저 말이 하얀 말 회색만에 너무 이쁘네 하고서 그냥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경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마를 20년 한 사람이나 어저께 경마장에 처음 온 사람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랑 경마를 했을 때 20년을 한 사람이 길게 보면 이기겠지만 그날 당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라고.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저는 1번 퍼펙트 다나운이라는 말이 충마로 팔리는데 이 편성이 은근히 빠른 말이 많습니다. 은근히 빠른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선입 최적 전개를 했고 그 이전에도 선입 최적 전개를 했고 또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발 탄력이 어마무시하게 끌어냈는데 요번에는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어쨌든 선입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취입력이 급하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번이라는 말은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 이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순차적인 용지력 상승을 보여주다 여기에서 급하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연속 상승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선취입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 패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사실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지. 그런데 저는 지금이 이 마필은 최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취입력 측면에서의 급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시각을 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임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필을 보고 안 보고가 좌우가 되는데 저는 덜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저는 덜 보고 싶은 마필. 자, 그리고 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말이 4번 질풍화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1번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었고 승급자를 맞이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1번, 4번이 능력상의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지만 월등한 우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4번은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과 1번, 4번과는 아주 미세한 능력차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성은 얘네들이 소폭 하강을 하고 다른 말이 선전을 하면 얘네들은 못 오는 그림이라는 얘기야. 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토요제 6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4번이 인기마이지만 얘네가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입상에. 그러니까 안 되는 말도 없고 되는 놈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과 4번을 모두 자르고 들어갔어요. 모두 자르고 들어가고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가져간다면 6번 3명 스트롱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래서 중구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토요 6경주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이것도 토지입니다. 이것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번 명품 명장이라는 말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7번이 수월 용사라는 말이 20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와, 재검대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번이라는 말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대가리냐? 대가리는 아니야. 대가리는 아닌데, 그렇다면 나머지 대가리로 팔리는 뭐 1번 뭐 히든카드나 10번 진면목이냐 이런 말들이 안 되는 초이스거든. 그러니까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2번 명품 명장과 요번 재금 때 모습이 워낙에 좋았던 7번 수월용사 같은 말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대가리는 확실하게 3착으로 올 수 있는 3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우니까 확실한 3착을 보증할 수 있는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역으로 때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4번 빈체로큐와 5번 글로벌 파노나 요 마필은 배팅의 기본이자 중심으로 읽어줍니다. 요 두 마필은 인정을 하고 갈 거예요. 얘는 4번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고 얘는 선입 주입이 가능한 마필이죠. 자, 전개로 보나 능력상으로 보나 4번 5번이 기본 막권이자 중심 막권이다. 요게 한 마리는 배당급 전력을 안고 가서 딱 3두만 갖고 전승식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인데 999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요즘 경마는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고 또 대끼리 같은 거 뭐 10배도 안 되는 거 맞춰서 돈 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단방이나 세 방 안에서 999를 맞춰야 돼. 뭐 지난주 제가 202.7배를 맞췄듯이 그런 거 하나를 건져야 그 주간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루에 하나는 건지면 대승이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개를 건져도 승리고, 일주일에 하나만 건지면 그냥 번전했다라고 끝날 수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만 건져도 그 주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승부로 맞추면 땡큐고, 어찌됐든 배당이라는 게 일반 경주로 맞추더라도 100배가 넘는 걸 맞춰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즉 그게 한수경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수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적중으로 이길 생각은 때려 죽여도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번 유튜브 승부처에서 제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은 3번 비상신호라는 마필입니다. 자, 얘는 추입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마리가 있거든요. 추입형 오수마. 이렇게 2마리를 가져가고, 얘네들은 바닥에다 깔고 가는 말이잖아. 추입만을 전 대가리로 절대 안 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마 자체는 전개상 또 단통과 충마 자체는 모두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배당말을 안고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자, 이번 제주 5경주 999를 기대하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남산 벨트입니다. 자, 이번 남산 벨트. 제가 요즘 가래 같은 게 이렇게 막 끼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도라지청 같은 것도 먹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나네. 가래가 그냥 막 끓어요. 자, 일단 요 마필이 선행을 갈지 선행을 못 갈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뭐 선입전갱 가능하고 취임력도 괜찮고, 지난번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번은 뭐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9번 박차라라는 마필입니다. 9번 박차라. 자, 얘도 기본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 최적 전개가 일단 2, 3번 매를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9번도 상당히 좋게 보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편성에선 2번과 9번을 거의 동격의 수준으로 볼 정도로 기준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마리는 배당권 전력을 더 안고 가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4번 이 미래군주가 60kg의 가부중을 달고 선행을 나서서 일순할 수 있느냐. 자, 요번에 20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이 경주에 보면은 대부분이 공백이 있죠. 왜 공백이 있을까? 1등급의 하위권 마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편성이 올 때를 기다렸단 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잡아지지가 않으니까 1등급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다들 뭐 어디가 아파서 휴양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 출전을 못해서 공백을 가져갔던 마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마필들은 여러분 같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여기는 두들겨 패스를 해도 전 조수가 다 오려고 하는 그런 출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야리조가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4번이 미래군주가 60kg의 가부중을 달고 있어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되던 승부를 던져볼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저는 3복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 2, 3착 안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복에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 가져가는 거 9번이 대왕인데 안 될 것 같거든. 지난번에도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말인데 입상을 했어. 나는 안 가져가 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얘를 이상하게 꼭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패턴하고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가져가 봤어.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은 3복의 축으로 가져가고 9번은 그냥 가져가는 말이고, 나머지 2도는 모두 배당말을 가져가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3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9경주 재테크 승부처. 자, 일단 이 편성에서 2번 스파르탄이라는 인기만 안 봅니다. 이 인기만 안 보고, 반대로 5번 하산귀환이라는 말은 직전 대비 부중이 4kg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5번 하산귀환만 가져가고, 축마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나머지 2도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제대로 된 중고부당 단통을 기대하는 토요제 9경주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둘 중에 저는 일단 9번 한센 브레이싱은 충만하고 생각해요.
이편성에서는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도 우수한 마필이니까 저는 9번은 상대적인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충막감이라고 읽어주고 싶다. 자, 그런데 문제는 9번과 엮이는 말인데 누구를 가져갈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편성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래서 9번을 가져가는데 이 경주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두 마리를 더 적어놓은 두 번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번도 인정을 하고 또 한 마리를 인정하는 말은 5번 아마존 킹이란 말입니다. 이상규가 기승을 했다는 것이 찝찝하긴 합니다만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유편성에서는 9번 한센브레이신과 5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나머지 한 마리가 무진장 어렵다. 예, 뭐를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현장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마지막 경주도 4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야, 그래서 4를 대가리를 놓고 11, 12, 그 다음에 뭐를 가져갔지? 11, 12 하고 잊어먹었어요. 11, 12 무등산을 가져갔어요. 8번을. 11, 12 4를 놓고 11, 12 8을 가져갔는데 야, 그게 그렇게 되네. 10을 뺐어. 4를 세게 보니까.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선이 돌돌마리로 와버리네. 참. 난 뭐가 잘 안 돼요.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누가 보면 4번 이클립스 더킹이 무조건 충마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편성도 마찬가지예요. 4번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마필들과 4번의 능력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그냥 무조건 원사이드한 충마가 아니에요. 미세한 능력상의 충마지. 그런데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상대적으로 전개나 능력이 받쳐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팔리는 거죠. 근데 얘는 한 번은 들어오고 한 번은 삐까닥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투 능력이 없어. 지구력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말이야. 언제든 빠다리가 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선행을 가서도 3착을 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믿어 못 믿어로 갔을 때 완벽하게 믿는 초식의 그런 충만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일반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를 바닥에다 깔고 가면 승부가 되는 경주고, 그렇다면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4번은 당연히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축을 안 놓더라도. 얘가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래도 선입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놈이니까. 그렇다면 충마 자체를 능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4번과 나머지 마필들 간의 능력차는 뭐라고 그랬어? 아주 미세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마를 놓고 얘를 배당마라고 하지만은 이 배당마와 4번의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4번은 빼땡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두 마필은 실질적인 능력만을 안고 가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빅토리 승부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성을 하시기 바라겠고 순리대로 잘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3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